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미입니다. 오늘은 제 직렬인 세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세무직 인원이 갑자기 증원을 하면서 댓글로 세무직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여러분들이 직렬이나 지역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좀 접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좁은 식견이 어떤 누군가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직렬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또 아직 경험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뒤에서 그냥 조용히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원서 접수하신 분들 어떤 선택을 하셨든 그 선택이 정답이니까요. 그 선택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무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댓글 주셨던 것 위주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님은 왜 세무직을 지원을 하셨나요? 저는 첫 번째로 과가 경영학과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을 듣는데 마케팅같이 약간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걸 요하는 것보다는 답이 좀 떨어지는 회계가 그나마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안정성이랑 그 세무직의 전문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렬이어서 그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일행이랑 세무직 장단점을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세무직이니까 세무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장점으로 첫 번째로는 업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반 행정직은 약간 탱탱볼 같은 특성이 있어서 인사 발령이 나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세무직은 이제 인사 발령 나봐야 세법 관련 업무니까 크게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예측 가능한 환경,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한테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세무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씩 더 주는데 이게 9급 1호봉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금액이에요. 10만 원이면 한 달에 치킨 5마리를 더 먹을 수 있어요.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사나 축제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행사가 정말 궁금해서 그 축제가 정말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찾아간 적은 있지만 행사에 동원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이에 반해 세무직은 야근 빈도가 평균적으로 일반 행정직 분들보다 높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세법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돈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어마무시한 민원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세무 분위기 그리고 성비 이건 진짜 케바케인데 저희는 조금 화기애애한 편인 것 같아요. 성비는 한 7대3 정도 되는데 여자 주사님들이 많으셔서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회식할 때도 술도 물론 마시지만 가끔은 파스타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다들 으쌰으쌰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약간 그 뭐랄까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 게 경쟁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누구를 이기면 승진을 막 엄청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협력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완전 초보 때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동기들도 약간 경계?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세법이랑 회계 안 해도 적응 가능한가요? 이것도 진리의 케바케지만 제가 본 바로는 불가능하진 않아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적응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부서에도 일반 행정 분들이 오세요. 인사 발령 때마다 오셔가지고 약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오셔서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약간 3D라고 하죠. 세무직이 막 악성민원 엄청 많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소문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좀 적응을 잘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적응하는 문제는 가끔 댓글로 막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세무직에 적응할지 말지 공무원 조직에 적응할 수 있을지 말지는 이 과목을 선택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업무를 맡았어도 옆에 주사님들이 잘 챙겨주고 협력하는 분위기면 적응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일이 힘들어도 마음은 좀 편한 그런 게 있는데, 반대의 경우 일이 쉬워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그게 더 견딜 수가 없는 게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다. 비전공자 면접 불이익이 있나요? 이것도 진짜 케바케인데 다 케바케네. 저는 세무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동기들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한테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받았어요. 근데 사실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막 그렇게 깊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뭐 이런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 때문에 세법 회계를 선택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그건 좀 아니에요. 왜냐면 면접은 시험 끝나고 면접 기간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냥 기본적인 세법 공부, 지식을 쌓으면 되지 막 그걸 위해서 선택 과목을 하기 어렵다? 그건 아니에요. 야근은 얼마나 하나요? 워라밸은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뭐 자기 시간? 퇴근하고 자기 시간은 많이들 갖는 편이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스피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피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할 수 있었고, 코로나 전까지는 매일매일 할 수 있었고, 저는 만족을 하면서 다녔어요. 물론 말단이고 막 이렇게 취득세 같은 부서에 발령이 난 적이 없어서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취미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경무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자면 바쁜 시즌에는 2-3시간씩 야근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2-3달 정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칼퇴는 어렵고 6시 반 정도에는 퇴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케바케니까 잘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았던 면접 질문? 저는 3가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는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해주세요. 두 번째는 공무원 지원 동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무상태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 넣은 거예요. 그냥 2021년도 세무직 합격 전략, 2022년도 세무직 합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겠죠? 당연히.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합격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2년도에는 이제 세법이랑 회계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고 하죠. 세법이랑 회계가 필수로 지정되든 되지 않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시험장에서 회계 과목에 목매지 않는 것.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회계가 전략 과목이다. 나는 회계를 발로 푼다. 공무원 회계 너무 쉬워서 나한테는 꿈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회계에 쏟아부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회계 과목은 목표 점수를 좀 낮추는 게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이랑 회계가 필수 과목이 아닌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계라는 과목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행정학이나 사회를 한 친구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격차를 줄이려면 회계 목표 점수를 줄이셔야 돼요. 조정 점수로 환산되는 선택 과목에 투자하는 1분이랑 앞으로 내 점수로 들어가는 필수 과목에 투자하는 1분이랑은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시생 때 뭣도 모르고 그냥 회계 과목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회계 25분? 20 몇 분을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과목을 검토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는 잘 볼 수 있을진 몰라도 나머지 과목이 망해요. 망하게 되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과감히 시간을 줄였어요. 회계를 진짜 아는 것만 15분 만에 내가 아는 거, 진짜 아는 것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5분 만에 집중해서 풀었고 나머지는 그냥 필수 과목에 투자를 했어요. 문제 보자마자 약간 각이 안 나온다. 그리고 각이 나와도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는 문제는 지체 없이 버렸습니다. 2년차 때는 회계 시간 관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회계를 70점밖에 맞지 못했지만 저는 70점 맞았기 때문에 제가 평균 그 합격 커트라인보다 25점이나 높게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자부를 해요. 그리고 점수는 70점이었지만 조정 점수로 환산했을 때 회계 과목이 조정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행사 뭐 80점, 90점 맞는 거랑 약간 얼추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회계 과목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과감히 버리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해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제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회계에 목매지 않기. 너무 별거 없지만 시험장에서는 정말 공감하실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제넘게 수험생분들의 하고 싶은 말은 남은 한 달이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아 보이지만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제 말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